안녕하십니까. 박유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린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는 어디쯤일까? 이 동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더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용될 거라고 예측한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신 몇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후속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만약에 배후도시가 생긴다면 언제쯤 생기게 될까? 이제 어디쯤은 제가 예측을 했고요. 언제쯤 이 도시가 실현이 되고 계획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언제쯤 진행될까?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예측을 며칠 동안 해봤습니다. 자료를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이 신도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바탕으로 삼아서 추측을 해봤으니까 또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아, 이런 견해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펼쳐놓은 화면은 국토부의 보도자료인데요. 10월 27일 날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용적률을 최대 1.4배 상향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내용대로 하면 생산시설 용적률의 상한으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반도체 클린룸의 개수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용적률이 350%였던 거에서 490%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평택 캠퍼스는 클린룸이 12개 있던 게 18개까지 가능하고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까지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룸당 하나당 1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어서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된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반도체에 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겨우 한 게 이 용적률 상향밖에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제 지금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전에 이제 여기 유명하신 땅꾼대학의 박준호 박사께서 이제 자기 카페에 올리신 내용을 찾았는데 이게 이제 19년 2월 달에 올리신 내용입니다. 용인시가 입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구분응선 넘었다. 그래서 결국 됐죠. 그래서 지금 왜 용인이 선택된가, 왜 용인이 선택됐을까, 그 이유를 이제 요점으로 딱 올려놓은 이 이유가 저는 이제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우수 인력 유치가 용이하다. 이게 아마 SK 하이닉스가 요구했던 첫 번째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현 구성원 주 거주 지역인 수도권에 입지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을 거고, 그리고 또 용인이 선택된 이후에 신안성 변전소와 8km 거리로 전력 확보가 용이하다. 수도권 광역 상수도 판교망과 42km의 거리로 용수 공급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전기와 상수도를 이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 자연보전 권역 수질오염 총량제 미적용 지역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용인에 유치하려고 좀 풀어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협력업체 본사와 인접해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교나 강남에 위치한 벤처업체와 신규 협력 및 공동개발이 용이하다. 반도체 주요 고객사인 국내외 PC, 스마트폰, 서버업체 대응이 용이하다. 자, 이 이유 때문에 용인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인이 선택되기 전에 이 SK 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미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천하고 청주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미 되게 많이 서운해 했죠. 그래서 지금 요 기사 보시면 조선비즈에서 21년 5월 7일 날 이제 올린 기사인데 지금 원래는
그 광역 상수도원 8당 라인을 따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해법을 찾기 힘들었던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전력 확보 문제가 실마리를 찾게 됐다. 당초 SK 하이닉스는 광역 상수도망을 통해 용수를 끌어오는 방안을 정부 측에 요청했지만 관련 사업을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SK 하이닉스 측은 자체적으로 공업 용수도를 설치해서 경기도 여주부에서 용수를 끌어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바뀐 거죠. 원래는 팔당댐에서 오는 그 상수도망을 쓰려다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못 쓰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SK 혼자서 여주보에서 공업 용수를 끌기로 했는데 이 역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정도 크기의 산업단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속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나려면 이거는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개인 그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어떤 일을 제가 경험했었냐면, 서산시 대산읍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그 석유화학단지가 여기 조성이 돼 있습니다. 뭐 대죽산업단지부터 대산 1산단, 2산단, 3산단 해가지고 21.9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크기인데 지금 이 대산읍 주변에 이 거대한 산업단지 주변에 이 산업단지는 지금 네이버 지도상은 그 공장에 들어선 모습을 잘 볼 수 없는데 구글에 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구글 사진을 한번 보시면 뭐 하나 토탈 에너지 서비스, 그 다음에 롯데케미컬, LG화학 대산공장, 현대오일뱅크, 뭐 KCC, 현대건설, 현대케미칼 엄청난 많은 대기업이 여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주변에 신도시가 없습니다. 지금 이 대산산업단지는 언제 조성된 거냐면 14년부터 이제 토지 조성이 끝나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일뱅크, 뭐 현대쉘베이스 오일, 코스모 주식회사, 케미칼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한 거는 현대오일뱅크가 직접 개발 방식으로 했는데 정부가 개입 안 하고 민간이 한 겁니다. 그러면 14년부터 시작해서 가동을 16년부터 이제 공장 가동했는데 주변에 주택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비슷한 위치에 울산에 보면 엄청난 석유화학단지와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58.4제곱킬로미터 제가 대충 찍었을 때도 이건데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근데 요 이제 울산 광역시도 바로 붙어 있고 산단에 딱 붙어 있잖아요. 나머지 엄청난 이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에서 이 산업단지를 보고 이 앞쪽에 땅을 구입해서 엄청난 떼돈을 번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 석유화학단지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면 땅값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대산에 가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여기 바로 산단 여기 앞에 이쪽에 대로리든 뭐 이런데 대산읍 쪽에 땅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 15년 동안 묶였어요. 아무것도 개발이 안 돼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서산시에 속해 있는데 서산시는 이 산업단지 인근에 신도시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돈이 없겠죠. 그래서 현재 서산시 안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서산시 안에서 출퇴근을 하고 그럼 나머지 여기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냐면 요 부근에 보시면 대규모 원룸 단지가 엄청 많아요. 여기 가시면 여기 그래갖고 원룸 단지가 떼거지로 모여있어. 다 여기에 삽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대기업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신도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 대산에 있는 산업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15년 이상 신도시 없이 살고 있고, 여기서 주택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룸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한 최소 25%도 넘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식 직원들은 여기 멀리까지 출퇴근합니다. 서산시까지. 서산시까지 출퇴근을 해서 서산시는 인구가 막 늘고 있어요. 자, 이 일이 또다시 저는 용인 하이닉스 근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대기업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근처에 배후 도시가 바로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게 바로 생기지 않을까? 맨 처음에 이제 이걸 유치한 거는 민주당이었죠. 백군기 시장하고 이재명이 도지사일 때.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김진태 사태를 보면 이제 자기가 이미 광은 민주당의 백공기가 다 팔았는데 내가 이거를 추진을 하는 게 나을까? 이런 뉘앙스들이 현재 좀 분위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당이 하던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시켜줄까? 아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배후 도시가 다 사그라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원산면은 아직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용을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 풀릴 것 같고요. 그 수용은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용인시에서 이제 협조를 해서 13%더 증액해 주는 걸로 해서 이제 수용은 다 끝났다고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공업용수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정부가 개입하면 하긴 하겠는데 지금 현 정부가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인 하이닉스 원산면이나 백안면이나 뭐 이 근처에는 제가 앞에 언급해드린 서산시 대산읍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정권에서 민주당이 잡으면 좀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이제 4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난개발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정도만 떼거지로 짓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거기 주변이 거의 다 도로도 없고 농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 일부 지역으로 이제 단독주택, 원룸들이 대규모로 아마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토지를 갖고 계신 분 또는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큰 돈을 벌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월세가 엄청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가 첫 번째 팹을 완성하는 24년 말부터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26년, 2년 정도 뒤에 완성해서 가동을 시킨다고 해도 그 26년까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근처 원룸에서 살 거고 이제 연봉이 센 정직원들은 이제 멀리서 다니겠죠. 그러면 멀리서 어디서 다니냐? 일단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으니까 통근버스를 타고 다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재 평택에 있는 고덕신도시도 다 통근버스로 다닙니다. 3교대를 하는데 그냥 거의 막 수십 대, 수백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쪽, 서울 남부 쪽, 동탄 쪽, 뭐 수원 쪽 다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 용인 하이닉스도 고속도로를 타면 다 30분 거리에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에서도 출퇴근하실 수 있고 평택 고덕 신도시에도 실컷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굳이 짓지 않아도 출퇴근은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하이닉스가 공장은 일단 제대로 다 들어서겠다. 왜냐하면 수용이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공업용수도 해결될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은 공장만 있고 주변에 이제 깨끗한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원룸 사업 정도 하시는 분은 떼돈을 벌 거고
다음에 토지가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토지 가격이 오르려면 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와야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정주인구가 늘어야 토지 가격이 오르는데 직장만 산단만 있는 경우에는 집으로 퇴근하면 그 이후에 이 지역에서 돈을 쓰지 않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앞으로 배울 도시가 언제쯤 생길 건가를 이제 제가 예측한 내용이고요. 이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좀 현 상황에 맞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